그 집을 팔라던 아들, 그리고 통장 속의 진실. 그날 저는 35해를 키운 아들에게서 가장 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 집 이제 그만 파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리를 다쳐가며 벽돌을 나르고 제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번 돈으로 한 장 사들인 벽돌로 지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첫걸음마를 뗀 마루였고 딸이 시집가던 날 눈물을 훔치던 대문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아들은 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 뒤에 제가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다시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장. 평범했던 일상. 제 이름은 최순영입니다. 올해로 68,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은 집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 강두식 씨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겨울 새벽에 눈을 치우러 나갔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고 골목 어귀 슈퍼 주인은 제가 좋아하는 두부를 따로 챙겨두기도 했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고 가을이면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전부였고 또 제 삶의 위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성재는 42,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고 딸 미경은 39,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재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속으로 사귀는 성격이라 힘든 일이 있어도 좀처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그의 겨울에도 성재는 저에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3개나 뛰며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35이 되던 해 결혼을 하고 손주를 안겨주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와 손주가 내려오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쳐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재워두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전화도 예전만큼 잦지 않았고 명절에도 하루만 머물다 서둘러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저 아들이 잘 지내고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자식 키운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이 저 역시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2장 갈등의 시작.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이 이런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올 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는 거 저도 미경이도 계속 걱정이에요. 겨울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이번에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 근처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집을 정리하라는 말. 그 말은 곧 이 집을 팔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린 이 집을 아들은 그저 정리해야 할 재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그 동네 집값도 많이 올랐대요. 지금 파시면 나쁘지 않은 가격 받으실 거예요. 집값.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성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며칠 뒤 딸 미경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 나도 오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 엄마가 그 집에 혼자 계시는 거 우리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아. 딸까지 아들 편을 드니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저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재야, 혹시 돈이 필요한 거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해를 키운 자식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3장. 깊어지는 갈등.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돌이켜보면 저는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홀로 병원에 다니고 홀로 김장을 담그고 홀로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것이 어쩌면 자식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재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전화를 걸어와 집을 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점점 사라지고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팔아야 제값을 받아요. 저는 그 말에서 낯선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아들은 자꾸만 저를 재촉했습니다. 한편 성재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성재는 여동생 미경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경의 남편이 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큰돈을 투자했다가 그것이 다단계 사기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돌려받을 길이 없었고 미경의 가족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미경은 오빠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죽고 싶어. 애들 학비도 못 낼 지경이야. 이러다 우리 집도 넘어갈 것 같아.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엄마 심장 약한 거 알잖아. 성재는 그 말을 듣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는 분명 걱정으로 몸져 누우실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그렇지 않아도 무릎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딸의 빚 문제까지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적금을 모두 깨고 대출까지 받아 여동생의 빚을 갚아주기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은 빚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큰 목돈이 필요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최근 재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시세가 꽤 올라 있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께 집을 팔고 자신의 집 근처로 모시자고 설득한 뒤 그 매매 대금의 일부로 미경의 빚을 갚아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차마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애지중지 지켜온 집을 딸의 사기빚 때문에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재는 그저 엄마 걱정돼서라는 말로 진실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은 때로는 가장 깊은 오해를 낳습니다. 4장. 숨겨진 진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비오는 저녁, 며느리 지연이 예고도 없이 순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영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성재 씨가 그동안 왜 이 집을 팔자고 했는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더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경의 남편이 사기를 당한 일과 성재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여동생의 빚을 갚아준 일, 그리고 나머지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을 팔려고 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성재 씨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끝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화병 나실 거야. 그냥 나를 나쁜 아들로 생각하셔도 되니까 절대 말하지 마. 라고요. 순영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냉정하게 집을 팔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실은 여동생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홀로 짊어졌던 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순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원망했던 자신이, 아들에게 서운함을 품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성재 씨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도 어머니한테는 내색 한 번 안 했어요. 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아들 역시 힘든 것을 혼자 사귀며 어머니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벽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5장. 변화와 깨달음. 다음 날 아침 순영은 오랜만에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순영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재가 태어나던 날 처음으로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벅찬 감정.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며 눈물을 훔치던 20살의 아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42살의 아들. 순영은 아들의 회사 앞에서 성재를 기다렸습니다. 퇴근길 지친 얼굴로 걸어 나오던 성재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순영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예전보다 훨씬 마른 손이었습니다. 성재야, 지연이한테 다 들었다. 성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미경이도 힘든데 엄마까지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순영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세월 동안 너희들한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한 게 사랑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겠구나. 너도 나랑 똑같이 혼자 짊어지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성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했어요. 미경이도 저도 다 힘들었는데 엄마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성재야, 가족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인 거란다. 엄마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그날 저녁 순영은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손주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순영과 성재 그리고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영은 자신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 처음 말했던 것과는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남은 여생을 더는 자식들에게 짐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곁에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몇 달 뒤 순영은 아들의 집 근처 작은 정원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매일 손주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들 내외와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집이 순영에게는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의 빚 문제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저는 35해를 키운 아들에게서 가장 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아픈 말 뒤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고 자식은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작 가장 소중한 진심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저는 영애의 다이어리였습니다.